매일 아침 전쟁터 같았던 출근길 버스에서 우리를 안으로 밀어넣으며 우렁차게 오라이를 외치던 활기찬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곁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던 3만 8천 명의 버스 안내양들은 대한민국 성장의 바퀴를 돌리던 가장 뜨거운 엔진이자 우리네 정겨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안내양들이 어느 날 갑자기 썰물처럼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시무시한 로봇의 등장이 아니라 고작 손가락 한마디만한 빨간 플라스틱 벨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정겨운 목소리를 차가운 딩동 소리로 바꿔버린 하차벨 하나가 수만 명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 순간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본은 하차벨 소리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를 통해 우리의 뒤통수를 노립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순간 자본은 어제의 동료였던 인간의 손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놓아버리는 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는 감상적인 회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가 걸린 가장 절박한 생존 경고입니다. 지금 식당 곳곳에서 마주치는 서빙 로봇과 무인 키오스크는 40년 전 버스에 달렸던 그 빨간 벨이 몸집을 키우고 똑똑해져서 다시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 시절 수많은 안내양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일터에서 밀려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유창한 경제학은 그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통해 우리가 기술에 먹히지 않고 기술 위에서 살아남을 진짜 생존의 태도를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로봇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단단한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노동이 기술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제 시간을 되돌려 그 뜨거웠던 80년대 버스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름 냄새 밴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던 그 시절, 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장 바구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움직이는 동네 어귀와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안내양은 단순히 요금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10,000원 버스 안에서 승객의 짐을 받아주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던 버스의 살아있는 엔진이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을 사람이 온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정밀한 센서가 문에 끼인 사람을 감지하지만 그때는 안내양의 매서운 눈썰미와 오라이라는 외침이 그 복잡한 안전장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즉, 사람이 곧 법이었고 사람이 곧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가 콩나물을 한 줌 더 얹어주는 덤의 경제와 비슷합니다. 기계적인 정확함은 없어도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던 인간의 노동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정겨운 풍경은 사실 표준화가 되지 않아 관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버스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안내양 한 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뜻했습니다. 사장님들은 안내양이 요금을 정직하게 담았는지 감시하는데도 기운을 쏟아야 했고, 이 모든 과정은 기업 입장에서 매달 깎아내고 싶은 거대한 비경제적 요소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던 이 시절은 역설적으로 더 저렴한 기술이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인간의 책임감에만 의존하던 시스템은 기술이라는 정교한 칼날이 들어오기 직전의 마지막 풍요로움이었을 뿐입니다. 경제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인간의 노동을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계산기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라며 그리워하는 그 따뜻한 온기는 사실 자본이 효율성이라는 엔진을 본격적으로 돌리기 전에 마지막 고요함이었습니다. 기업은 안내양의 정성보다는 한 명의 인건비를 아꼈을 때 통장에 명확하게 찍히는 숫자의 이익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비정한 계산은 우리 누이들의 일터를 조용히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버스 뒷문에 어느 날 작은 빨간 단추가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수만 명의 밥줄을 끊어놓을
거대한 비극의 신호탄임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요라고 목소리를 높여 소통할 필요를 없애버린 이 하차벨은 인간의 소통을 기계의 신호로 바꿔치기 한 최초의 기술적 침공이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하차벨은 소통의 비용을 0원으로 만든 혁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승객이 안내양에게 내리겠다고 말하고 안내양이 기사님에게 전달하는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지만 벨은 이 복잡한 대화를 딸깍하는 소리 하나로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소통이 기계적으로 단순해지는 순간 안내양의 존재 가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손으로 하나하나 빚던 만두를 붕어빵 틀처럼 찍어내는 기계가 대체한 것과 같습니다. 안내양의 정교한 서비스가 버튼 하나 누르는 단순한 행위로 표준화되자 그녀들이 평생 쌓아온 노하우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순식간에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다며 무심코 눌렀던 그 작은 벨 소리는 사실 수만 명 노동자의 퇴장을 알리는 잔인한 알람 소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표준화가 완료된 노동은 반드시 더 저렴한 기계로 대체된다는 경제의 법칙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증명된 가장 냉혹한 디지털 실험이 바로 이 하차벨이었던 셈입니다. 하차벨에 이어 등장한 자동문과 토큰 제도는 안내양의 일감을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깎아내어 기계와 승객에게 떠넘겼습니다. 문을 열어줄 필요도 잔돈을 거슬러줄 필요도 없어지자 그녀들은 쓸모가 다한 소모품처럼 버스 밖으로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사람의 온기 대신 차가운 금속음만이 공허하게 채웠습니다. 기계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주인에게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졌습니다. 자본은 인간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성실함을 비웃으며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기계의 효율성 앞에 인간의 자리를 아주 빠르게 지워버리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 오늘 다시 마주하고 있는 로봇 시대의 전초전이었습니다. 기업이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고 기계값이 내려가는 그 운명의 교차점에서 자본은 망설임 없이 인간의 손을 놓고 가장 차가운 효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당에 깊은 우물을 두고도 굳이 비싼 품삯을 주며 물 길어올 사람을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논리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물을 깃는 비용은 영원에 수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직 노동만을 무기로 가졌던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절벽 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본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오직 이익이 나는 곳으로만 물줄기처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밤새도록 일을 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며 명절이라고 휴가를 가거나 퇴직금을 챙겨달라고 떼를 쓰는 법도 전혀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자본은 기꺼이 인간의 따스한 온기를 포기하고 24시간 쉬지 않는 강철의 손을 잡는 것이 냉혹한 경제의 현실입니다. 당시 버스 회사 사장님들에게 안내양의 월급과 식비 그리고 숙소 운영비는 매달 어떻게든 깎아내고 싶은 거대한 비용의 덩어리였을 뿐입니다. 반면 한번 설치하면 전기료만 나가는 자동문과 벨은 시간이 갈수록 돈을 벌어다주는 기특한 복덩이로 보였을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결국 배원의 이득이 수만 명의 생존권보다 앞서는 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축출은 멈출 수 없는 기차와 같아서 효율성이라는 궤도 위에 올라탄 이상 그 누구도 멈춰 세우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유일한 약점인 비용을 기계가 완벽하게 파고들 때 우리 사회의 일자리 지형도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 가장 저렴한 생산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절망적인 비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자본이 요구하는 효율의 기준이 어디까지 높아졌는지 살피고 대비해야 합니다. 안내양이 버스에서 내려오자 그 자리는 단순히 빈칸으로 남지 않았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주변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버스 종점 근처에서 그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팔던 식당과 구멍가게들은
손님이 끊기자마자 마치 마법처럼 활기를 잃고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호수에서 물줄기 하나를 막았을 뿐인데 그 아래 흐르던 실개천들이 모두 말라붙어 버리는 생태계의 비극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가 쓰던 돈과 그가 맺던 관계가 동시에 소멸함을 뜻하며 이는 곧 우리 공동체의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인간 소외와 지역 경제 붕괴라는 아주 비싼 청구서가 항상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가 사라진 경제 구조는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튼튼했던 근육을 서서히 야위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동 하나도 안내양이 중재하며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겼지만 이제는 각자 창밖만 보며 침묵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효율만 남게 되자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편리해졌지만 더 외로운 경제적 미아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파괴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상권이 무너진 거리에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떠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쌓이고 그 자리는 다시 무인 점포와 로봇들이 채워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시장은 더 이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결국 기술의 승리가 지역의 패배로 기록되는 씁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내양 한 명의 실직이 동네 미용실과 시장 채소 가게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 소름돋는 연결고리를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차가운 기계의 도시일 뿐입니다. 이제 사라진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2026년 오늘 우리 앞에 들이닥친 새로운 로봇의 침공을 직시해야 합니다. 40년 전 안내양의 밥줄을 끊어놓았던 그 조그만 빨간 벨이 2026년 오늘날 로봇이라는 번듯한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한 기계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40년 전 버스 안에서 벌어졌던 그 잔인한 일자리 찬탈극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소름돋는 평행 이론입니다. 예전에는 안내양 한 명의 자리를 벨이 차지했다면 이제는 식당 주방장부터 병원 안내 데스크, 심지어 내 자식의 사무직 일자리까지 무형의 알고리즘과 유능한 로봇이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정교해진 만큼 우리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마주치는 서빙 로봇이 단순히 접시를 나르는 기계로 보이십니까? 사실 그것은 40년 전 버스 벽면에 박혀있던 그 빨간 벨이 덩치를 키우고 지능을 탑재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참 편해졌네 라며 로봇이 가져온 음식을 받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로봇 한 대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씁쓸하게 앞치마를 벗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자본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온기보다 숫자의 효율을 먼저 계산하며 기계가 사람보다 싸지는 그 지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역사는 가혹하게도 같은 패턴을 그리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며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기후 변화와도 같습니다. 이제 로봇은 인간의 단순한 육체 노동을 넘어 우리가 감히 침범받지 않으리라 믿었던 지능과 판단의 영역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정한 역사의 반복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세상 좋아졌다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40년 전 벨이 울릴 때 우리가 안내양의 눈물을 외면했듯 이제는 로봇의 구동음이 우리 자신의 퇴장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0년 전 안내양들이 서 있던 그 벼랑 끝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 비정함을 원망하며 로봇을 발로 차거나 키오스크 앞에서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몰려오는 쓰나미를 맨몸으로 막아보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절망적인 몸짓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파도는 단 한 번도 방파제를 쌓고 버틴 사람들을 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파도의 높이를 가늠하고 서핑보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새로운 대륙을 허락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 즉 지치지 않는 노동과 정확한 계산이라는 장점을 우리는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는 도태를 부를 뿐이지만 수용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봇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변화된 세상의 규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독한 생존 본능입니다. 로봇을 내 일자리를 뺏는 적으로만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만, 그것을 내가 부려야 할 새로운 일꾼으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로봇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무거운 짐을 직접 지고 걷던 시대가 가고 자동차가 나왔을 때 끝까지 걷겠다고 고집하는 사람과 운전법을 배워 더 멀리 가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은 나를 가라앉히는 무거운 돌덩이가 될 뿐이지만, 수용하는 유연함은 나를 띄워 올리는 큐브가 될 것입니다. 생존은 늘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0년 전 빨간 벨이 무서워 버스 타기를 거부했던 이들은 결국 길바닥에 남겨졌지만, 배를 누르는 법을 배우고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고민을 했던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로봇이 잘하는 일, 즉 반복적이고 고된 일은 기계에게 맡기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더 높은 가치의 일을 찾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생존의 시작은 늘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어떻게 휘둘러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마음가짐입니다. 로봇의 능력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로봇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토에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로봇은 입력된 명령에 따라 접합부를 맞추거나 접시를 나를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을 먹는 손님의 굽은 등을 보며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더 내어주는 공감의 결단은 내릴 수 없습니다. 1982년 안내양이 사라진 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살아남은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벨은 내리겠다는 신호는 줄 수 있지만, 길가에 넘어진 아이를 보고 버스를 멈춰 세울지 말지 결정하는 최종 판단과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잡고 있었던 운전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로봇은 과정을 담당하지만 인간은 가치와 책임을 담당합니다.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부리는 사장님을 보십시오. 로봇이 무거운 접시를 나르는 동안 노련한 사장님은 손님의 표정을 살피고 단골의 취향을 기억하며 매장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지배합니다. 로봇이 손발이 되어줄 때 인간은 더 가치 있는 머리와 심장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봇은 효율을 만들지만 인간은 그 효율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의미를 만듭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최종 의사결정 능력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입니다. 결국 지배력이란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목적에 맞게 부리는 힘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한 답을 내놓아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피와 살이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잡은 운전대의 방향에 따라 로봇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무서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만이 그 기계를 지배할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직관은 로봇이 단기간에 학습할 수 없는 자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잡아야 할 운전대는 여전합니다. 도구를 쥐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부드러운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40년 전 안내양이 사라지던 순간 어떤 이들은 끝까지 버스 문손잡이를 붙들고 울었지만, 어떤 이들은 재빨리 새로운 기술을 배워 시대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이처럼 내 몸에 익은 낡은 기술이 녹슬기 전에 새 시대의 기름을 치고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리스키링, 즉 기술의 재무장이라 부릅니다. 내 지식이 굳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로봇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저 치워야 할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켜는 용기와 같습니다. 평생 다닌 길이라며 고집을 피우던 기사님들은 길을 헤매지만, 낯선 기계라도 꾹꾹 눌러보며 길을 찾은 분들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기술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자산은 어제까지만 유효했던 내 경력이고, 가장 확실한 보험은 오늘 새로 배우는 태도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이
곧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하는 무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연한 태도가 곧 여러분의 새로운 경제적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퇴직 권고서와 같습니다. 중학생들이 매일 새로운 게임 규칙을 익히듯 우리도 키오스크 조작법부터 로봇 지휘법까지 매일 조금씩 디지털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유연함은 부러지지 않는 힘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봇 시대의 생존은 대단한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내 몸을 부드럽게 바꿔나가는 유연함에서 결정됩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그것만이 로봇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전 버스 안내양의 퇴장과 2026년 로봇의 등장을 통해 멈추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제의 비정한 역사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1982년 서울에서 시작된 1인 승무제가 단 몇 년 만에 수만 명의 안내양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던 것처럼 자본은 인간의 온기보다 숫자의 효율을 선택하는데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계로 대체 가능한 노동은 예외 없이 사라진다는 이 냉혹한 진리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경제의 문법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존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0년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엇이 우리를 살릴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준비 태세는 막연한 공부가 아니라 로봇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책임의 영역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서빙 로봇이 그릇을 나를 수는 있어도 손님의 표정을 읽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거나 매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판단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로 차가 바뀌었을 때 운전대를 잡는 법을 새로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정교한 노동은 기계에게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물을 조합해 세상에 따뜻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모든 과정에 마지막 책임을 지는 운전대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유창하게 경제의 맥을 짚어드리는 유창한 경제학. 오늘 전해드린 이 뼈아픈 기록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무섭게 반복되지만 그 흐름을 미리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의 미래만큼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고 키오스크 조작법을 익히는 그 작은 시도들이 여러분을 부품이 아닌 주인으로 만들어줄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이 나이에라는 장벽을 허물고 이 나이라서 가능한 노련함으로 새로운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운전대는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생존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